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금리가 1%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러다 보니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 고수익의 유혹에는 꼭 따져봐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. 황동진, 공하영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. 은행 창구를 통한 예금과 적금 가입은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.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더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. 인터넷 사용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윤을 준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저는 그 상품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은 카드 등 다른 금융상품과 연계한 고금리 특약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. 고객 경험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도 우대금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. 이런 한시 특판형 상품입니다. 은행보다 이자를 2배 이상 주는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는 고객도 늘고 있습니다. 연 3.2%의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으로는 사흘 만에 500억 원이나 몰렸습니다. 이자율을 높여 정기적금 수신 잔액을 배 이상 늘린 저축은행도 있습니다. 기본금리 4.2%에 5인 이상 공동구매 시 0.4% 우대금리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20, 30대 젊은 고객분들이 5분 이상 카페 가입을 하시고 지점 내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. 이 증권사는 연 3.3%에서 4%까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을 팔고 있는데 올 들어 30주 연속 매진됐습니다. 보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을 찾아서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. 하지만 돈을 맡기기 전에 무엇보다 각각의 금융상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는 고금리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카드를 일정액 이상 사용해야 한다거나 보험이나 펀드 같은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. 더 받는 이자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합니다. 일반 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는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들보다는 부실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금 보장이 되는 5천만 원까지만 예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펀드는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요. 운용 실적이 나쁘면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. 최근 원금 보장과 함께 이렇게 10%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라고 유혹하는 광고들 늘고 있는데요. 모두 무허가업체들의 불법 행위니까 돈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.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.